황교선의 출발 새아침 황출세 3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하다가 지금 아직 질문할 게 많이 남아서 다시 이번 3부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입니다. 이런 의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보내주신 의견 방송하는 동안에 가능한 한 최대한 인터뷰 하시는 분과도 좀 공유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대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하다가 지금 잠깐 인터뷰를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3부에서 지금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님 지금 전화 나와 계십니까? 네네. 자, 아직 전화가 연결 안 됐는데요. 밖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 지금 전화 연결 아직 안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잠시 바로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하겠는데, 저희는 저희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님 나오고 계십니까? 윤희숙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이제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채팅창에 강종환님 께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윤희숙 의원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세요. 라고 이런 멘트 주셨고요. 5597님께서는 진정한 천연 사이다. 윤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윤희숙 의원님. 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예. 네네. 예. 자 아까 제가 드리던 질문 중에 또 남은 게 뭐냐면 변창흠 후보 국토부 장관이 성과급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LH 사장 당시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성과급 반납하거나 말거나 국민이 누가 지금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지금? 지금 성과급 반납한다고 해서 별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무슨 잘못해놓고 기부하겠다. 지금 예. 자기가 지금 자기는 조사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인데 성과급 반납하겠다 그러면 예.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요. 이쪽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 쫓아내라 또는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것 때문에 지금 상처받았다. 가부장적인 발언들 이렇게 사실은 비판을 했습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지금 그 세 분은 하여튼 피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사건 때문에 꾸려진 선거 캠프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게다가 박 후보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다고 하니 거기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세 분부터 좀 내보내고 얘기하자 이렇게 안 후보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 후보께서 굉장히 또 눈물이 핑 돈다는 둥, 가부장적이라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되게 어리벙벙했어요. 이게 남자가 그 얘기를 했어도 똑같이 내보내라고 했을 텐데 여자를 잘못한 여자는 내보내라고 하면 그게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하는 여성의 심리는 많은 여성을 욕보이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은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 차별에 상처받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공정하게 대접받고 본인도 남을 공정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여성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박 후보가 지금 본인이 생물학적인 여자라고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은 매우 마땅치 않죠. 알겠습니다. 부산 LCT 아파트 특혜 분양 리스트라는 문건이 경찰에 접수가 됐거든요.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전 보도된 내용 봤습니다. 이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잘 몰랐지만 이 보도된 내용만 보면 네네. 이게 지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쪽은 이거는 뭐 로비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로비가 아니라 나중에 미분양돼서 영업용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고 예. 당시 수사에서는 로비용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매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근거가 있다면 다시 수사하면 되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의 세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선거 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 경험적으로 보면 이게 별 근거가 없이 선거 때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해서 청소하고 단 이게 근거가 없는 선거철 의혹 제기라면 선거 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싸구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전 퇴출돼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또 한 건 다른 문건이 나왔습니다. 보도 보셨겠지만 네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 원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네네. 물론 이제 홍보기획관은 현재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 그러면 이제 박 후보는 선거 공작이라 맞섰습니다. 네네. 이 두 개 문건 나온 거 이게 이번 선거판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별로 안 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국정원 사찰이라는 것이 예전엔 더 많았을 것이고 김대중 노무현 이쪽 오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좀 줄어들고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후보가 진짜 개입했냐 이거는 나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정무수석 일을 했던 저희 당의 정진석 의원께서도 전혀 지금 본인도 그걸 본 적도 없고 거의 같은 시기였는데 이 얘기는 좀 뜬금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뭐 이게 쟁점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기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거 LH 직원들 특이 의혹부터 좀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 나왔는데 13명 플러스 7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제 결과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예, 그 1차 합동조사 결과가 국토부가 발표를 했죠. 이제 LH 임직원만 해서 14,000명이 넘어요. 그중에 이제 1차로 13명 플러스 7명, 20명을 확인했다 발표했고요. 2차 조사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20명, 이건 훨씬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공공개발 사업을 하는데 집행기관인 LH에서 이 공직자들이 투기를 했다. 이거는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냐, 신뢰할 수 있냐, 이게 이 심각한 훼손되는 말 그대로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 투기를 뿌려먹겠다는 이런 자세로 정말 강력한 자세로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를 해야 되고 불법 투기를 하면은 반드시 이건 배출당한다. 이게 이제 법제도 총동원 해서 투기건 무조건 단수해야 되고 그리고 법상 미비한 게 있으면은 신속하게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네, 저는 이 엄청난 문제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당정청이 총동원해서 이거를 좀 물타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용을 본다면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한다고 참 국민을 이거 우롱하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보고 또 우리 건국 이래 아마 공직자가 집단으로 부동산 투기가 아마 최대 사건으로 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완결판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이 문정부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현실의 상황이라고 보고 또 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신고했던 13명 합동수사 5개 부처가 합동으로 경찰이 주도해서 결과가 결국은 7명을 찾아낸 것인데
지금 정의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참여연대나 민변 모두가 다 이건 물타기고 맹탕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많은 그 뉴스에서 이 정황이 나옵니다만은 땅 주인과 그리고 LH 직원이 단순 대조에 의한 이 합동 수사의 오늘의 현실은 참 참담한 이걸 수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국무총리까지 동원돼서 이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참 처량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선현 의원 제안한 대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 청와대 공직자, 장차관 이거 전부 한번 세탁해가지고 이 문정부의 세탁을 한번 이 기회에 좀 싹쓸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저도 요청을 합니다. 예. 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그 제안했습니다.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다 조사하자고. 예, 허합니다. 그거 예. 당연히 해야 되고 예. 청와대도 또 그리고 우리 장차관들 공직자들도 책임 있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싹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문정부의 새로운 모습 또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완전히 걸러내는 그런 어떤 우리 정부의 모습 또 국민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서른 의원님께서는 어떤 얘기십니까? 네, 이게 이제 참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는 완전히 망한다. 이런 그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회는 물론이고 공직자 전부 다 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LH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부산에 LCT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리가 있다고 보여주는 데는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기회는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예. 일테면 LCT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엉터리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도 다 드러내고 지금 있는 것도 다 드러내고 전부 다 물타기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있는 건 다 드러내고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그러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뭐고 전부 다 들여다보자 이 입장입니다. 근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이 국민의힘이 뒤가 구린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부 다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국민 요구가 그거라고 봅니다. 국민 뜻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 제대로 이번에 하자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예. 이게 이제 법적 장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이게 이제 우선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해충돌방지 진작 통과돼서 하는 법입니다. 일테면 오이밭에서 신을 다시 신지 말라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충돌방지법은 사후 처벌보다도 사전 예방에 이제 이 초점 맞춘 법입니다. 예. 공직자가 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개인 이해관계가 걸려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방지하자 이런 입장에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 외에도 소위 LH오법이라고 그러죠.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이 법들을 빨리 입법까지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이 법이 정리가 되면은 부동산을 투기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잘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야 이게 근원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입법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은 한마디로 공직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여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요번에 발생되고 있는 LH 사건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해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못 오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건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의 양용원 원영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땅 투기 어머님 같은 경우 또 민주당의 양영자 최고위원의 문제,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의 배우자 문제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에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그 일가의 땅 투기 문제, 손혜원 문제,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문제,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명분 좋은 이해충돌방지법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것이 실현돼야만이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일련의 사건들 이것도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강화해서 다시는 공직자가 그리고 사회에 땅 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를 만들자는 데는 뭐 전적으로 지금 서른 의원 얘기와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도 의견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라디오 채팅창에요, 저희 김진영님께서 박덕흠 전봉민 의원은 제대로 수사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홍문표 의원님? 그 부분도 저는 한때 포함돼서 예. 수사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이번 기회에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나 앞으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저는 법을 빨리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른님도 의견 있습니까? 지금 물론이죠. 예. 과거에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수두룩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튀어나오고 있는 LCT 우선 초고층 아파트 문제도 그걸 들여다보면 개판이에요. 그건 뭐 43명을 부산 참여연대에서 고발했는데 예. 두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다 수사 다 했는데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면서 하드디스크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건 모른다고 넘어갔어요. 수사를 얼마나 개판을 했는지 지금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찰이 예. 진짜 수사할 거니까 들여다보면 다른 상황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LCT 얘기 나왔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CT 당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이번엔 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 LCT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리나라 두 번째 높은 건물이죠. 예. 101층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거를 분양을 하면서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 거의 완판 분양이 됐다고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양을 하면서 특혜 분양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영복 회장이 시행사 실소유주죠. 이영복 회장이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때 이제 현기한 청와대 정무수석 박근혜 정부 때죠. 그리고 새누리당 배강덕 의원 이 사람들이 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참여연대에서 43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43명을 고발했을 때는 근거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사람만 빼고 41명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무혐의 처리된 내용이 성명불상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영복 회장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습니다. 그게 다 저장돼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저장된 걸 보면은 이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는 몇 층으로 가야 되고 나는 몇 층 이게 제일 전망이 좋은데 다 정리돼 있어요. 심지어 이영복 회장이 정관계 현직 장관 그리고 전직 장관, 전직 국회의원, 법원장, 변호사, 언론사 대표, 기업 대표, 금융그룹 대표 100명 넘는 유력인사들한테 이게 5천만 원씩 돌아가면서 사전에 청약금까지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에서는 하나도 수사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43명에 대해서 다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게 엉터리 수사했다는 게 이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다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문제는 전부 다 다시 보는 이런 말로 정말 정리해내는 자세로 이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LCT 리스트 나온 거가 여권의 뭐 LH 불타의 영향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홍은표 의원님. 저는 저희가께서 시간 배정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변명하고 하는 이 시간으로 한쪽으로 화려하면은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17년전에 시민연대가 고발을 해선 사건은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권당이고 180명의 의원회를 갖고 있다 해서 이렇게 자기들 입맛대로 필요 할 때는 내놓고 필요 없는 건 덮어버리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를 다시 5년 전 걸 꺼내놓은 것은 지금 박원순, 오거돈 이 두 분이 자살하고 한 분은 재판받는 이 불행한 사건에 보궐선거가 지금 부산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걸 좀 많이 해보려고 다시 옛날 걸 꺼내가지고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좀 잘못된 것을 물론 꺼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렇게 정치가 미면 며칠 안 남은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장황하게 이 문제를 봉수 침대하는 것은 전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서른 의원 말씀대로 얼마든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왜 5년 동안 그냥 놔뒀다가 지금 코앞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눈앞에 닥치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온갖 있는 걸 들춰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내용을 그러면 그때 당시 검사나 판사나 거기에 관여해 있었던 분들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한 40여 명 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죄로다가 또 불쌍하다 이렇게 해서 이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다루는 거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품이 없는 저질스러운 그런 선거의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홍표 의원님. 그런데요, 이거는 선거하고 관련이 없는 게 이 연합뉴스TV가 이 분야 보도한 겁니다.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 내용은 2017년에 부산 참여연대가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 3년 뒤입니다. 11월에 이명박 씨 아들하고 하청업체하고 2명만 특보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41명은 경고불충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또 얼마 안 됐어 처리한 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걸 특정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영복 씨의 이 컴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압수수색을 가져가가지고 그게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내용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명 이상 이름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이름 모른다 이래가지고 41명을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수사예요. 그냥 적당히 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한 게 아니고 전형적인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의원도 좀 말씀 안 해주시니까 이 방송에 임하면서도요. 좀 더 우리가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그리고 뭔가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늘어놓고 물타기를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주제가 좀 더 뭐 선정은 방송에서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좀 앞으로는 좀 진취적인 방법에 이런 방송의 순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은표 의원님 그러면요. 사실 또 문건 다른 것 또 하나 이것 좀 질문을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사찰 문건 원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고요. 물론 이제 홍보기획관은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은 뭐 사퇴하라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박 후보 쪽에서는 선거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 공작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13년 전 것을 지금 꺼내서 지금 이 선거 코앞에 두고 그러면 이 정권 잡았을 때 이렇게 명명백백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하면은 그때 과거 거 좀 들춰보자 해서 정권 잡으면서 쭉 이걸 내놓고서
그때 당시 국민에게 여론도 듣고 잘못된 걸 해야지. 왜 이 선거 코앞에 두고 13년 전 걸 꺼내서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적당히 각색에 대해서 붙여갖고 혼동을 시킵니까? 이번 선거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형 성추행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 비용이 824억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이 두 시장들이 전부 민주당 후보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당을 대표로 오실 때 96조 2항을 만들어서 손바닥 뒤엎듯 얻고, 그러면 이 824억을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이 2조로 내는 결과가 왔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이 대통령이 이 선거 비용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국민에게 대사과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박형준 의원이 거의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하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 가덕도 문제 꺼냈다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제발 저는 선거는 선거대로 정정당당히 치르고 또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죠. 10년, 20년, 5년 전 거 전부 꺼내서 지금 선거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은 이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건 민주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힘의 정치고 180명만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전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LCT 이야기는 좀 여기서는 좀 그만하고요. 다시 LH 특위 이거 좀 돌아가죠. 네네. LH 특위 수사 관련해서 이제 검경 한 라인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협력하는 거 잘 될 것 같습니까? 홍 의원님? 저는 자꾸 참 어려운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듣는데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우선 이게 5개 부처가 경찰이 주도를 해서 이 합동 수사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합동 수사 또 수사의 근본은 경험이 있다든지 전문적인 분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이 단순한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내용은 지금 결과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경실련이라든지 민변에서 나온 13명 외에 이 합동수사에서 결국 10일간 한 것이 7명 찾아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땅 주인하고 LH 직원 단순 대조한 것이 합동수사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면은 나머지 일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이 수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발생해서 3일 안에 해야지 3일이 지나면은 전부 은폐를 하고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주일 후에 압수수색을 했고 또 압수수색 하고서 9일 만에 총리가 발표한 것은 7명 찾아낸 걸로 했다고 하고 그 내용은 땅 주인이나 LH 직원 단순 대조를 한 결과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여기다 수사를 맡겨서 과연 우리 국민이나 많은 분들이 의아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의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론님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합동 수사가 현재까지는 합동 조사예요. 수사처는 이 수사부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지 일선 이 공직자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로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합동 조사가 발표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합동 수사본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합동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경찰에서 주로 하고 이게 사안이 크기 때문에 검찰과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더 확대될 수 있겠죠. 확대되는 상황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LH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이게 상황들을 다 들여다봐가지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LH뿐만 아니고 SH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을 거예요. 국토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포함시켜서 부산도 물론이고 시흥이면 시흥, 광명이면 광명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수사에 들어간다. 합동수사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거는요. 네네. 조사냐 수사냐 하는 거는 단어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엄청난 사건은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질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엄청난 수사에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경찰에게 맡겨서 5개 부처를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저는 어떤 기법상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장관은 사임을 시키고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러고서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감사원과 검찰이 포함된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저는 신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대통령 사과 먼저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른 의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혹시? 네,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때면은 국토부 장관이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양반이 LH 사장할 때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신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말씀은 네.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본인이 결정해서 예.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보겠는데요. 대통령 사과 부분은 뭐 판단을 하시겠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전국을 놓고서 부동산 투기는 이제 안 된다. 이게 확실하게 인식되게끔 특히 공직자는 절대로 부동산 투기하면은 손해본다. 거꾸로 망한다. 이 인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국토부 장관 경질 관련해서는 서른 의원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안 물러나려고 무슨 자기 월급에 뭘 얼마 이거 이렇게 틀리는데. 아, 그건 저기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결단을. 예, 성과급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과급 뭐 갖고 예. 환원하는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거치 결정 안 하면 대통령이 그냥 해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아, 물론이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좀 선거 이슈도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지금 계속해서 뭐 단일화 앞두고 특히 안철수, 오세훈 후보는 지금 뭐 서로 신경전 막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 그 박영선 후보가요, 그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 캠프의 그 진선미, 고민정, 남인순 의원 쫓아내라 이 발언해가지고 양측 설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좀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오세훈 의원이 점잖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쫓아내라면 그 여성 의원들 세 사람 쫓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 죄송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식으로 선거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은 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모양인데 이런 이 풍토는 좀 정리가 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 세 사람 여성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퍼부은 데 대해서는 진중하게 사과하는 게 이 정치의 금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윤희석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윤희석 의원은 뭐 할 말을 한 건데 문제가 뭐냐 이런 그 하시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홍 의원께서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그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요. 예. 자꾸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자기 스스로 유리하기 위해서 판을 만드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은 아닌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장 그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발언한 걸 갖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건데 저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고 이 선거는 선거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 오세훈, 안철수 후보 둘 다 러브콜을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 모양새 사납습니다. 서울시장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의 이 서울시장이면 큰 자리인데, 이 서울시장 하겠다는 두 분이 검찰총장 했던 사람에게 이게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의 정치를 한다면요, 이게 정치의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 윤석열하고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이 후보는 윤석열과 만난 적도 있다. 이런 식의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저는 참 이거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이 격을 틀어뜨리고 스스로의 이 자존감을 낮추는 이게 무슨 겸손도 아니고 이건 비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기 때문에 정치를 좀 품위 있게 하자는 얘기를 다시 또 하고 싶네요. 근데 그 박영선 후보도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럼 물어서 질문해서 답한 겁니다. 예. 질문이 알겠습니다. 나와서 얘기한 거지. 예. 대놓고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지금 서른 의원 얘기 현대 동의를 합니다. 이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었고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 있질 않은데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안철수 시장 후보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또 거기다가 박영선 후보까지도 같이 또 물어보더라도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꼭 그 사람하고 가깝게 있는 것처럼 또 아는 것처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일들은 저는 시장 선거에는 사실상 우리 유권자가 볼 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앞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언론에서 왜곡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얘기는 논제가 나온다면은 사실대로 밝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두 분도 윤 전 총장이 혹시 이번 보궐선거판에 좀 뭔가 존재감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도 지켜보기는 했지만은 속속들이 내용은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 감나라 배나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면은 그거는 본인의 점수가 점점 까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그것도 무슨 정당에 들어가거나 그것보다는 SNS 등 이런 걸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홍 의원님께서는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막중한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그분이 나올 때 얘기한 것처럼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거기에 원칙을 두었다면은 이번 시장 선거에 그분이 개입하거나 무슨 훈수를 두거나 그렇지 않고 그분 나름대로의 정도로 아마 자리를 지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중계석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에서는요. YTN 조은지 기자와 함께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조은지 기자와 방송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딱 2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 되겠습니다.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 연결 아니고요. 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따로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스튜디오에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큰 창을 놓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시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늘 이제 많은 소식 들고 와서 제가 쫓기듯이 종종 되면서 막 읽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느긋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유 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취자분들 사실은 제가 이게 아이템도 제가 정하고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아이템도 인기 스포츠 위주로 전해드릴 때가 많은데 스포츠 궁금증이나 이런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 메일을 주시면 제가 충실히 반영을 해서 소통을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겠다 약속을 드려봅니다. 조은지 기자 이메일을 어떻게 하세요? 제 이름은 이메일은요. 존사예요. ZONE 숫자 4 존포@ytn.co.kr로 메일을 짧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바깥에 제작진 박준범 PD 조은지 기자의 이메일로 좀 거기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다 유튜브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뭡니까? 당연히 추신수 선수입니다. 어제 SSG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가격리 마치고 어제 낮에 롯데와
국가대와 연습 경기 열렸던 부산 사직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출신이고요. 사직에서 야구 보면서 선수 꿈을 키웠는데 야구 인생 2막의 스타트도 공교롭게도 사직구장이었습니다. 정말 슈퍼스타는 슈퍼스타였어요. 취재진 100명 가까이 모였고 저희는 조성호 기자가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요. 한국 시리즈 아니냐. 뭐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들떠 있었답니다. 한국 시리즈는 뭐 취재진 100명이면 완전히. 그렇죠. 예? 아까 표현을 근데 모습 드러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습 경기는 안 나갔어요? 그렇죠. 자가격리를 마쳤기 때문에 당장 타석에 서진 않았고요. 선수단 상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 벌써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KBO 리그 선수로서 첫 발을 떼는 설레는 자리였는데 본인도 표정이 굉장히 상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기자회견 내용 들으면 SSG 팬들 뭉클하고 참 뿌듯하고 설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한국을 경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기러 왔다. 미국에서 못한 우승 한국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건강하게 풀타임을 뛰는 게 목표라고 이제 겸손하게 밝히면서도 자가격리하는 2주 동안 한국 KBO 리그 경기 영상 맨날 봤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 기량 파악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빨리 갔고 뭐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투구 구속이 뭐 2, 3km 정도 떨어지는 것 빼고는 메이저리그랑 차이점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무리를 띄워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전해드렸어요. 사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고 이후에 태극마크 단 적이 없어서 이른바 먹튀 논란도 살짝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나는 대표팀 차출 거부한 적 없었다. 그리고 최근 김경문 대표팀 감독의 연락도 받았는데 실력되면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름값이 아니라 대표팀 전력에 보탬이 된다면 나가고 싶다. 괜히 나 이름값 슈퍼스타라고 뽑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하고 필요하면 뽑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무슨 값비싼 시계가 나오던데 보니까요. 기자회견 그 관련해서. 그렇죠. 사실 그게 어제 사실 화제였습니다. 아, 그래요? 추신수 선수 등번호 17번 달고 뛰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뛰었던 번호라서 애착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17번. 네. 추신수가 한국행 확정됐을 때 본인도 그러면 SK, 당시 SK였죠. SK에서 누가 17번을 달고 있는지 확인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요. SK에서는 이태양 선수가 17번이었는데 이걸 뭐 흔쾌히 선뜻 추신수 선수에게 양보를 했고요. 근데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추신수 선수가 깜짝 선물을 들고 나온 겁니다. 시계인데 로저드 뷔라는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추신수 에디션이 나왔던 적도 있고 뭐 몇 억씩 합니다. 그거는 예고하지 않은 기습적인 장면이라서 취재진이 어리둥절 저거 뭐냐 이렇게 약간 상패 같은 꽉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근데 메이저리그 전통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등번호를 양보받으면 롤렉스를 준대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래서 추신수 선수는 이 시계를 미국에서부터 준비해 왔고요. 이태양 선수가 받은 거는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요새 말로 플렉스라고 하죠. 빅리거가 제대로 플렉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원영 감독은 나도 70번 등번호 줄 수 있는데 70번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추신수 선수 이제 타석에 서는 거는 다음 주 삼성과의 연습 경기 때 아마 처음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습 경기 때도 또 기자들도 한 100명 가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 야구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닌데 보니까. 그렇죠. 금지 약물 의혹이죠. 네.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유소년 선수들한테 금지 약물 투여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사하다가 프로야구 전현직 선수들까지 약물 파동이 번진 거예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카다가 롯데 송승준 또 은퇴 선수 한 명이 금지 약물 구입 혐의가 있다라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식약처가 이여상 선수 전 선수 조사하다가 그 둘한테 내가 1,000여만 원씩 받고 금지약물 팔았다 이런 진술을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다가 조사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송승준 선수는 즉각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내고 줄기세포 영양제로 알고 받았는데 금지약물인 걸 확인하고 곧바로 돌려줬다. 라고 공식 도핑 테스트에서도 음성 나왔고 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급기에 나섰고 나머지 은퇴 선수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 보면 금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투약할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거
같겠죠.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프로야구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어서 야구계 전체가 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축구 소식도 있죠? 손흥민 선수 경기 있었죠, 새벽에? 네, 오늘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안방 경기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라는 팀인데 현지 보도도 그렇고 또 일요일 새벽 1시 반에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과의 빅매치가 있어서 손흥민 선수 좀 쉬게 할 수도 있겠다. 마음 편히 꿀잠 자면 되겠다라고 했고 저희 이제 오늘 당번인 서봉국 기자에게도 제가 선배한테도 느긋하게 보셔도 된다,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선발로 최정예로 나왔습니다. 후반 19분까지 65분 가까이 뛰었고 근데 역시 침묵했어요. 지난달 19일 유로파 32강전 볼프스베르거 맞대결에서 시즌 18호 골 넣은 이후에 지금 5경기째 골이 없습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이 멀티골 넣으면서 안방에서 2대0으로 이겼어요. 19일 날 이제 원정 가야 되는데 그거 앞두고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손흥민 선수 한일전 올 것 같다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꽤 있다. 근데 구단에서 오케이 사인 난 게 맞다고 합니다. 피파 규정에 이제 자가격리 5일 이상 때는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영국은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귀국해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면제시켜줘요. 그러니까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관중일 때 얘기입니다. 한일전이 만약에 관중이 들어온다 그러면 음성이 나와도 10일간 격리해야 돼서 차출을 거부할 권리가 토트넘에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유럽파를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일 한일전에 관중을 받을지 말지 일본도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0분이 거의 다 갔습니다. 네. 자, 청취자 7681님께서 조은지 기자 잠깐 마스크 받고 카메라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또 신비주의도 있고요. 방역지침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계속 해야 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은지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10분간 진행한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